수년간 당뇨를 한의학으로 치료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는 약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눈에 띄게 혈당이 호전되고 약을 끊으며 당뇨 졸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약과 인슐린 주사를 끊고도 당화혈색소 10.6에서 5.5까지 낮추신 분의 진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당뇨 관해를 이루기 위한 5가지 핵심 비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비법의 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관해,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수년간 당뇨를 한의학으로 치료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는 약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눈에 띄게 혈당이 호전되고 약을 끊으며 당뇨 졸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만에 당뇨를 졸업하신 유재숙님, 이현우님, 또 4개월 만에 졸업하신 배일성님, 이경구님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둔 졸업자 인터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공통으로 지켰던 3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실천하셔서 꼭 당뇨 졸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뇨를 졸업한 3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기.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은 췌장을 쉬게 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소화를 다 끝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혈당 안정에도 유리하죠. 반대로 저녁 식사가 늦어지면 외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는 혈당 조절에도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다이아베톨로지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저녁 6시에 식사한 그룹이 9시에 식사한 그룹보다 24시간 혈당 곡성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실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을 평균 22시 28분에서 19시 29분으로 앞당겼더니 공복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할 때 모든 당뇨인에게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기를 권해드립니다.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1시에 잠들려면 저녁은 7시 전에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저녁 탄수화물 섭취를 점심 대비 60% 수준으로 줄여주세요. 대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40% 정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에 부담을 주므로 삼가시고요. 자기 전에는 소화가 거의 끝난 가벼운 상태에서 잠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늦은 저녁 약속을 피할 수 없었다면 평소보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요. 소화가 잘 되는 익힌 채소, 해산물,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단백질 섭취의 권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3개, 점심에는 육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살코기가 있겠죠? 저녁에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류 또는 해산물을 권해드립니다. 2022년 뉴트리언츠에 실린 체계적 논문 고찰에서는 체중당 1g 이상 또는 식단에 30% 이상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혈당 조절과 당화혈색소 개선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거품뇨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육류의 고지방, 고단백 식단은 오히려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자신의 체중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졸업자분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5:3:2, 집밥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집밥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철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세포 회복력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조미료, 설탕, 나트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산패한 기름을 쓸 위험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은 자연스레 위생과 음식의 질이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 가득 들어간 보약이죠. 저도 외식을 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알 수 없는 허기짐이 남는데 집밥은 한 끼만 잘 먹어도 든든합니다. 단 집밥이라고 해도 냉동식품, 반가공식품, 밀키트 위주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품은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고요. 재료 원산지도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동의보감 음식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곡식은 기를 생기게 하고 채소와 과일은 혈을 돕고 육류와 어류는 정을 보충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역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을 다 지켰는데도 혈당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면 한약 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췌장 기능 저하, 지방간, 심한 인슐린 저항성, 혹은 당뇨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한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한약 먹으면 간 수치 오르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간, 신장, 췌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치가 나빠진다면 그건 한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먹는 콩나물은 담두시, 파는 총백, 깻잎의 일종인 자소엽, 마늘은 대산, 검은 깨는 흑임자, 검은 콩은 서묵태라고 하고요. 모두 한약재로 쓰입니다. 즉, 음식과 약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약으로 쓰이는 한약재는 농약과 중금속 검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기에 안심하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당뇨 졸업 3대 핵심 식습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친다. 2. 체중에 비례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3.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5대 3대 2 비율의 영양이 풍부한 집밥으로 먹는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약 한 알이라도 좀 줄일 수 없을까? 오늘은 약과 인슐린 주사를 끊고도 당화혈색소 10.6에서 5.5까지 낮추신 분의 진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당뇨 관해를 이루기 위한 5가지 핵심 비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비법의 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49세 남성분께서 당화혈색소 10.6%, 공복혈당 200 이상으로 1.5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슐린과 당뇨약을 함께 처방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2025년 7월 이분은 모든 당뇨약 없이 당화혈색소를 5.5%로 당뇨 관해를 이루셨습니다. 약 없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바로 그 핵심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밤 10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이분은 육아 중인 아버지셨지만 매일 밤 10시에 취침, 새벽 5시에 기상하셨습니다. 7시간 수면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지키셨다고 하는데요. 왜 수면이 중요할까요? 2022년 발표된 미국 인상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시간 이하의 수면은 인슐린 분비를 25%까지 저하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통해 췌장의 베타세포 회복이 촉진된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육아 때문에 바빠서 잠이 안 와서요 하시는 분들은 이분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삶을 선택하신 거죠. 둘째, 몸무게에 맞는 정확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당뇨인의 단백질 섭취는 하루 체중 1kg당 1g이 기본 공식입니다. 이분은 체중 75kg이기 때문에 하루 단백질을 75g 목표로 섭취하셨는데요.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3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 저녁에는 흰산 생선이나 두부, 오징어 등과 같은 해산물로 채우셨죠.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은 섭취하되 절대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폭식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인데요. 집밥 위주로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신다면 정확하게 정량을 지키는 식단이 당뇨약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 중임을 당당히 알리셔야 합니다.
이분은 업무상 회식이 잦은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당뇨 관리 중이라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으셨는데요. 이제는 억지로 술을 마시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당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절주는 내 췌장을 보호하는 시작점입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당뇨 관해를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1시간 운동, 주말에는 등산하기입니다. 당뇨 관해를 이끄신 제 환자분,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새벽 5시 기상해서 출근 전 1시간 동안은 운동을 매일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도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운동은 그야말로 천연 당뇨약입니다. 2021년 다이아베티스 케어 저널에 따르면 30분 유산소 운동만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15% 향상된다고 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도파민 분비를 늘려 활력도 챙겨줍니다. 심지어 숙면을 도와주니까 수면과 운동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셈이죠. 5번째, 한약 치료로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음식과 운동만으로 당뇨를 졸업할 수도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3개월간 해봤는데 7.5% 이하로는 도저히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1.5형 당뇨로 췌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체질이셨습니다. 게다가 내장지방으로 인한 지방간과 모세혈관 손상도 있어서 단순한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은 췌장 기능의 회복, 인슐린 저항성 개선, 장기 기능의 회복과 지방간 해결, 모세혈관 회복을 위한 한약 치료를 병행합니다. 본인의 체질과 장기 기능의 문제점을 한약 치료로 해결하셨죠. 그 결과 정말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에 성공하셨습니다. 당뇨약 하나는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 약 1%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법, 첫째, 7시간 숙면, 둘째, 단백질 정량 섭취, 셋째, 당당하게 건강 선언, 넷째, 매일 운동, 다섯째, 개인별 맞춤 한약 치료. 이 5가지 요인이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당뇨 관해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생활요법과 근본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번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 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관해를 돕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